정혜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인천 섬바다 기자단 파랑과 함께 인천의 아름다운 섬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바다 기자단 파랑이 생소하실 텐데요. 파랑은 섬 고유의 역사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인천 지역의 고등학생이 직접 기자가 돼서 현장을 취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벌써 7년째 활동을 하면서 총 15곳의 섬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부터 소야도, 대청도, 보름도, 그리고 장봉도 5곳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섬을 다녀온 파랑기자단 학생과 함께 직접 보고 느낀 섬에 대한 이야기를 시청자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스튜디오에는 섬 취재를 한 김도윤 군과 최영민 양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랑과 함께 2년 동안 함께한 인천공항고등학교 3학년 최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총 3곳의 섬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대이작도와 보름도, 대청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녀온 섬 가운데 이 섬만큼은 꼭 소개를 하고 싶어서 총 3곳의 섬을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릴 섬은 대이작도인데요. 대이작도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소개하는 저희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인생샷을 찍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면 꼭 대이작도를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매력이 넘치는 섬으로서 아마 이 영상을 본 분들이라면 당장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먼저 대이작도는 인천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대이작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장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이작도 방향 배를 타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창문 너머 깨끗한 서해 앞바다를 보고 있다 보면 금세 도착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대이작도를 인생샷을 찍고 싶어하는 분들이면 꼭 가야 할 섬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섬을 다녀왔을 때도 우리 파랑기자단 학생들도 인생샷을 여러 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곳에 찍으면 좀 좋을까요? 사진도 찍고 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대이작도라면 꼭 보고 또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이작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당연히 풀등이죠. 네, 그럼 풀등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소개해 주세요. 네, 풀등. 뭔가 이름이 생소하지 않나요? 풀등은 하천이나 바다 한가운데에 모래가 쌓여있는 섬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대이작도의 풀등은 바다에 있어 만조, 평소에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다가 간조 때에 드러납니다. 하루에 간조가 2번 나타나는데요.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풀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풀등은 바다 위의 신기루 혹은 신비의 모래섬이라고 불려요. 명칭에서부터 풀등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루에 2번 물때 시간을 확인한 후에 찾아가야 하는 그런 곳이군요. 네, 풀등은 태풍이 오면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풀등은 많은 해양 생물들의 안식처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2003년에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죠. 실제 저희가 풀등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처럼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풀등에 오시면 인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풀등에 가고 싶은 분들 계시죠? 제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이작도 해양생태관에 가야 합니다. 해양생태관 1층에는 전시회, 2층에는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영화가 30분 동안 상영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관광객을 위해서라면 아주 조금 더 밝은 분위기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제 옆에 계신 도윤 군이 아역배우 출신이에요. 저희를 촬영하실 때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맛깔나게 출연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샜는데요. 풀등에 가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관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해양생태관에서 풀등 탐방선 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대략 10,000원 정도 듭니다. 이 금액은 해양생태 자연유산 풀등 보존운동 후원에 사용됩니다. 해양생태 자연유산 풀등 보존운동 프로그램 운영, 대이작도 바다 생태마을 사무국 운영에 사용되지요. 그리고 풀등 탐사선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만 운행합니다. 그러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관광 명소이자 그리고 자연적인 가치가 높은 풀등이 최근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요. 면적이 과거보다 반 이상 줄었다고 주민들 분께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멀지 않은 바다에서 해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크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표값이 풀등 보존운동 후원에 사용되는 이유가 지금 풀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풀등의 면적은 70만 평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반보다도 적은 30만 평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까 앞에서 풀등이 간조 때만 보인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만조 때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작아졌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안타깝게도 풀등이 사라지는 원인은 자연현상이 아닌 골재 채취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잠시 골재 채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란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나 자갈 따위의 재료를 구하는 건데요. 이 모래를 보통 섬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풀등이 2003년 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쭉 대이작도 앞바다에서 골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근처도 훼손할 수 없는데 말이죠. 문제는 풀등에서 직접 골재 채취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까지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장소가 정말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래가 배면 풀등의 모래가 사라진 모래를 채우고 그러면서 점점 풀등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거죠. 주민들은 이런 해사 채취를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강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사 채취는 5년 동안 중단이 되었지만 소송에서 패한 이후 해사 채취는 일정량을 정해 채취하는 조건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풀등이 사라지고 있다니 너무 슬프네요. 강차병 어촌 계장은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년 안에 풀등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풀등의 장점이 많은 바다 생물들의 안식처 또한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네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해사 채취로 사라진 모래들로 인해 작은 풀 해수욕장과 큰 풀 해수욕장의 모래들이 소실돼 바닥에 있던 돌들이 튀어나와 해수욕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점도 문제입니다. 심지어 모래가 평평해지고 사라지면서 산까지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자연적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줄어 관광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섬 주민들에게는 큰 생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풀등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선정한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우리가 잘 지켜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대이작도의 자랑거리 밴드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풀등이라는 이름의 밴드인데 풀등 밴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풀등 밴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풀등 밴드 멤버는 모두 섬 주민들인데요. 드럼, 베이스, 리드 기타, 퍼스트 보컬 등으로 5명이 있고 그 뒤에 후속 멤버 15명으로 총 20명의 밴드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파랑이 당시 대이작도에 방문했을 때 풀등 밴드 리더 겸 마을 이장님인 김유호 씨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 밴드 이름이 왜 풀등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풀등이 대이작도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밴드 이름을 고를 때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풀등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역시 풀등은 주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이 밴드는 어떻게 결성되게 됐나요? 원래 대이작도에 사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흥도 많고 끼가 넘쳤다고 자랑스럽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과거 40년여 전에 돌아가신 음악가 박시춘 선생님께서 대이작도에 오셔서 낚시를 하면서 곡을 한 곡 쓰셨는데요. 그 당시에 음악을 배운 주민들로 시작해 후손들이 그 흥을 쭉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2015년에 풀등 밴드가 결성되었고 작년 5월에 첫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김윤호 리더를 인터뷰했을 때 우리 주민분들은 흥이 많다고 크게 자랑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직접 만나보니까 좀 얼마나 흥이 많았는지 좀 그런 게 느껴졌나요? 특별한 그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대이작도만의 박자가 있다고 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박자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국악협회에서 대이작도를 방문을 해서 이작도의 장단이랑 협회의 장단을 서로 배웠는데 선생님들께서 대이작도의 박자를 가락이 색다르다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역시 데이작도에는 자랑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데이작도에는 다른 섬들이랑 다르게 토속 음식인 갱국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갱은 섬 주민들이 부르는 방언이고 정식 명칭은 고등입니다. 섬 내에서는 숙취에 찌든 사람도 갱국 소리만 벌떡 일어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갱국을 엄청 너무 좋아하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데이작도의 별미인 만큼 저도 너무너무 먹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먹지는 못했고 제가 대신 특별 레시피를 알아봤습니다. 레시피는 갱을 깨끗이 씻어서 절구에 으깬 후 된장을 한 숟가락 정도 풀어서 거기에 물을 삼삼하게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주민들은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은 조금 변형되어 약간 간을 하기도 하고 맛을 위해 오이, 배, 참깨 간 거를 넣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입맛이 없으니까 얼음을 동동 띄워 넣는다고도 하네요. 아, 그러면 갱국은 여름철 음식인가요? 아닙니다. 갱국은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음식인데요. 여름철에는 아주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겨울철에는 굴 대신 상대적으로 많은 갱을 먹는다고 합니다. 갱이 5월, 6월에 산란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3, 4, 5월에 살을 아주 많이 찌운다고 하는데 이때 먹으면 참 맛있다고 하네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작도의 매력은 또 끝이 없습니다. 데이작도는 또 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취재를 갔을 때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부화산은 해발 160m인 섬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짧지만 가파른 산이었어요. 올라가는데 아주 힘들었지만 정상에서의 바닷바람과 정상에서 보이는 데이작도와 소야도 사이에 있는 하트 모양의 섬 구조가 보여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다리가 있는데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 얘기냐고요? 네, 제 얘기 맞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물이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물을 그렇게 맛있게 마셨던 적은 부화산에서 내려와 마신 약수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와 찾은 곳은 삼시나이미 약수터인데요. 그곳의 물은 약간 파란색을 띠고 있어요. 이 물을 많이 마시면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어 건강에 참 좋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의심이 너무 많아서 뉴스에 보면 약수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안내원분께서 이곳 약수터는 깨끗한 물로 인증받은 곳이어서 아주 괜찮다고 하셨어요. 약수물 먹기 힘든 요즘 삼시나이미 약수터 추천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연인이 데이작도에 간다라고 하면 아마 오늘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데이작도에 방문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상으로 데이작도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나볼 섬은 인천 강화군의 보름도입니다. 보름도 갯벌은 해양 생태계 보고로 알려졌는데요. 보름도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해볼까요? 보름도는 데이작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보름도에 가기 위해서는 강화도 외포리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소요 시간은 대략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하루 2번 오전 9시와 오후 4시 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절기와 동절기 배 운항 시간이 다르고 겨울철에는 배가 뜨지 않을 때가 있어 배편 문의를 하고 갈채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보름도만의 좀 특별한 관광 자원이나 좀 볼거리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파란 기자단을 하면서 수많은 밤하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름도는 최고로 별 보기 좋은 섬입니다. 표현 그대로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별 보기가 참 어려운데 별 보기가 좀 좋은 섬이라면 그만큼 좀 환경이 깨끗할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또 볼거리가 있나요? 보름도는 세계 3대 갯벌 중 하나인 강화갯벌의 주지역이라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름도에 갈 때 물이 빠지고 나서 3, 4일 동안 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엄청난 넓이의 갯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개 캐기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잘 알아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개 캐기가 좋은 갯벌이면 좀 조개를 캘 수 있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취재를 갔을 때 좀 이렇게 길다란 기구를 가지고 조개 캐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보름도에서는 일반 호미로 캐는 그런 조개 캐기가 아닌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조개 캐기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레가 혹시 장그레의 그레가 맞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맞아요. 장그레의 그레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쇠로 되어 있어 허리에 이고 끌면은 갯벌이 조금씩 솎아내게 되는데요. 솎아내는 과정 속에서 조개가 걸리면 그 조개를 캐가는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 나중에 힘들어했지만 많은 양의 조개를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보름도에는 또 갯벌 외에도 800년이나 된 은행나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사실인데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800년 전에 홍수에 떠내려온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가지를 태우게 되면 신이 화가 나서 재앙을 내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주민들은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전쟁 이전에는 북한의 호남리 사람들과 해마다 번갈아 가며 풍어제를 지냈다고도 하네요. 해변은 좀 어땠나요? 해변도 좀 갯벌처럼 깨끗하고 예뻤겠죠? 네, 예뻤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름도가 자연환경이 깨끗하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최근 중국이나 외부로부터 유입된 해양 쓰레기가 바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뜰 해수욕장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조사를 하고 정보를 집계해 알리는 활동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쓰레기를 치울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섬 내에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가 없는 데다 섬이라서 쓰레기를 수거해갈 배도 자주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공터에다 겨우 모아놨었는데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섬에서 더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름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세 번째는 대청도라는 섬인데요. 대청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서해 5도 섬 가운데 한 섬입니다. 특히 대청도는 동북아의 탄생사를 알 수 있는 지질유산이 가득한 섬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대청도와 백령도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랑기자단도 대청도에 다녀왔는데요. 영민 양이 대청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대청도는 인천 연안역의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백령도 항로를 통해 소청도를 거친 뒤에 도착하고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섬치고는 작지 않은 크기의 섬인데요. 대청도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섬인 만큼 곳곳이 아름답고 멋진 풍경으로 가득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청도를 다녀왔는데 도윤군과 영민 양은 좀 어디가 가장 아름다웠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그 농해해변에서 본 바위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지구과학 시간에 책에서 봤던 것들이 살아서 튀어나온 것만 같아서 놀라웠고요. 또한 저는 마추픽추가 연상되는 바위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알고 보니 관광객들과 블로그들 사이에서 농해얼굴 바위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좀 도용군과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거꾸로 뒤집혀 있는 바위가 제일 신기했는데요. 바위 나이테를 보아 최소 10억 년 전에 만들어진 바위라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저도 대청도에 갔을 때 나이테 바위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위의 다양한 색이 층층이 교차해서 마치 고목의 나이테를 연상하게 했는데요. 최근에는 인천시는 대청도를 포함해 백령도와 소청도에 명소 11곳을 정해서 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가본 지질 명소를 소개해 볼까요?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나이테 바위를 볼 수 있는 농해해변입니다. 이 사진과 같이 자연환경이 만든 멋진 풍경과 사진 찍기 좋은 곳인데요. 이 곳에서 고목바위와 풀등을 보실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네, 옥중도 해안사고도 있습니다. 해안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 시청자분들 끄시면 안 되겠죠? 옥중도 해안사고에서는 마치 사막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시키면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대청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군의 요새화 작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요새화 사업 이후에 망가진 환경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됐었는데 현장에 다녀와 보니 좀 어땠나요? 네, 요새화 사업을 한다고 산에 다 파헤쳐놓고 적어도 원래대로 복구는 못해도 비슷하게 되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아까 영민 양이 소개했던 옥중동 해안사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 사막은 해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 바로 대청도에 있는데
이 사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대청도 옥죽동에서는 모래 서말을 먹어야 시집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래로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앞에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불리는 옥죽동 해안사구인데요. 해안사구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나요? 해안사구는 해류나 파도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바람에 날려 내륙 쪽으로 이동하면서 쌓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주 먼 옛날부터 서서히 쌓여 지금의 해안사구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어서 영민양처럼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가야 할 곳 같네요. 여기서 사진 찍고 SNS에 사막 왔다고 올리면 아마 다 속을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생샷 좀 건졌습니다. 근데 사진 보면 어딘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 저 혹시 뒤에 있는 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사실 처음부터 소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약 36년 전에 일어난 폭우가 모래들을 쓸어 내려가게 해 마을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소나무를 해안사구에 심었고 현재는 모래바람을 소나무가 막고 있죠. 이대로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았지만 모래바람을 소나무가 막는 탓에 이제는 나가는 모래만 있고 들어오는 모래가 없어 해안사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안사고는 자연유산으로서 우리가 꼭 보존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또 모래로 인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는 또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연유산도 보존을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삶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좀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섬에 대한 소개를 마쳤는데요. 두 학생이 TV에서만 보던 그런 섬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자연 경관도 직접 보고 하면서 느낀 점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끝으로 인천 섬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2년 동안 섬에 직접 가서 자연환경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되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언니들, 오빠들, 동생들과 함께 한 시간이어서 정말 저에겐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참 좋았던 시간들을 이 방송을 끝으로 끝마침을 맺는다는 생각에 솔직히 되게 아쉽고 슬픈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더 멋진 사람이 되는 최영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이대에 섬을 가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이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갑갑한 도시 속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란 기자단을 통해 2년여간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제가 원래 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파란 기자단을 통해서 섬에 대한 많은 관심을 통해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환경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생긴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에는 아름다운 섬이 가득합니다. 이 섬에는 보존해야 할 자연유산과 그리고 주민들은 그러한 자연유산을 벗삼아서 평화롭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섬의 자연문화유산들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물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일보 정혜진 기자, 김도윤 군, 최영민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